불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달립니다. 가겠습니다. 오토바이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자, 오토바이 쭉 가면서요. 앞에 차가 멈춰 있네요. 차가 멈춰 있어서 오른쪽 길 가장자리고요. 예, 갓길이라고 그러죠. 갓길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문이 열리면서 쾅! 아이고. 예. 여기서 오토바이가요. 이때 오토바이는 저 차가요. 여기가 화단이고 인도도 아니고 문이 열릴 거 생각 못 했어요. 비상등도 안 켜고요. 저 문 열릴 거 생각 못 했죠. 물론 저도 잘못했습니다. 열려 가면 안 되죠. 오토바이랑 자동차는 동급이잖아요. 한 차례 차가 두 대씩 못 갑니다. 저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먼저 지나가면 잘못했는데 문을 저렇게 열 줄은 몰랐어요. 아이 참, 누가 다 잘못한 건가요? 예, 상대는 오토바이가 올 수 없는 갓길로 왔으니까 오토바이 100%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잘못했다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입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더 잘못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8%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72%인데요. 저렇게 문 갑자기 열면 그 오른쪽으로 자전거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자전거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원래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려면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야 돼요. 바짝 붙여서 오토바이 자전거 오지 못하게 하고 운전자가 뒤쪽을 살피면서 안 돼 해줘야 돼요. 이곳에서 차를 세운 자체가 위험하죠.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나 많이 놔뒀습니다. 오토바이 한 1m에 있어도 충분히 가죠. 오토바이 이렇게 하면 몇 센티나 되나요? 자전거는 66cm인데 오토바이 80cm 되나요? 80cm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어깨가 이게 40cm 되나요? 어깨가 플라톤처럼 넓은 사람도 있지만 플라톤이 등판이 넓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TV도 넓적한 건 플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때 그 플라톤이 등판이 넓다는 사람이에요. 여기 등판 넓은 사람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차를 세우려고 그러면 비상등 켜고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원래 차를 세워주면 안 돼요. 차를 세워주면 안 되고요. 오토바이가 쭉 뒤에서 오다가 언제 들어가나요? 만약에 비상등 켰으면 내가 조심했을 텐데 이미 오른쪽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잖아. 이때 그러면 문 열기 전이니까 안 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토바이도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옛날에는요. 2000년대 초반에는 문 연쪽 70% 봤어요. 이쪽 70, 오토바이 30 봤습니다. 요즘은 60대 40이에요. 문 연쪽 60, 오토바이 40입니다. 오토바이도 저러면 위험하지만 문 열 때는 반드시 근데 내가 뒤로 보려면 안 보여요. 운전자가 조심해야 돼요. 운전자가 룸미러 보면서 잠깐만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 열 때는 요걸로 열지 마시고요. 요쪽 반대쪽으로 열어보세요. 더치리치라고 그러죠. 더치리치. 네덜란드에서는 문 열 때 반대쪽으로 문 열랍니다. 운전석 문 열 때는 이렇게 열고 조수석 문 열 때는 이렇게 열고요. 그럼 몸이 저절로 돌아가요. 마음은 오토바이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서는 문 연쪽이 뒤를 살피지 못한 쪽 그쪽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째깍 비보에 잘 전할 거예요. 저 검은 차가 지나가네요. 검은 차 지나가고 차가 안 오고 우회전하고 저 뒤에 검은 차도 우회전 깜빡이 켜고 들어오네요. 우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이런 아니 저 차가요 보세요. 여기서요 저 검은 차를 지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흰색 차, 요 차가 우회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은 차도요, 우측 깜빡이 켜고 와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겠다고 들어옵니다. 옳지, 직진한 차는 없네. 나 꺾어 들어가는데 우회전 깜빡이 켜고 들어가던 차가 갑자기 여기서 생각을 바꿔서 와. 아이 참나. 완전히 고통 먹었죠. 우회전하는 척하다 팩! 이 사고에 대해서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던 차가 가면 내일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앞도 안 보고 방향전에서 사고 냈는데 나는 직진이야. 직진대 비보호자 회전. 당신은 보호받지 못해. 비보호잖아. 그래서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이런 경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직진 우선이지. 당신은 비보호잖아. 그래서 좌회전차가 더 잘못이야. 불박차가 더 잘못이야. 아니 우회전 하려면 우회전 하지. 갑자기 직진 나오면 나보고 어쩌라고. 상대차가 더 잘못이야. 저건 완전히 트릭이잖아. 상대차 100% 잘못이야. 투표 시작. 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6%. 상대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4%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상대차 100%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저건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한 거 아니면 저렇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우측 깜빡 켜고 그래 가 앞에 차선 가 앞에 차선 가 앞에 차선 가면 되는데 나 쪽 좌회전 들어가는데 저쪽에 또 차가 올지도 뭐 저기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비켜줘야죠. 빨리 비켜주기 위해서 빠져주는데 충분히 백도형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마음으로는 100%, 상대차 100%예요. 저거는 일부러 저건 사고 내려고 일부러 달려들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가다가 방향전환이 되면은 여기서 가다가 방향전환 할 때 같으면은 꺾기 전에 한번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불박차에도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면 좌회전 물론 저기서 차가 오니까 빨리 빠져주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면서 이 차가 완전히 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더라면 저 우회전하는 차가 그래 우회전하는 차 좀 더 좀 기다려줬더라면 참 억지로 꼬투리. 그래서 저도 100대0 의견이면서 꼬투리 잡혀서 80대 20 불박차 20이라는 거예요. 이 차가 80%라는 얘기입니다. 불박차가 가해 차량에서는 안 되겠죠. 예. 아니 이렇게 갈라다가 마음이 바뀌면 살피고 꺾어야죠. 살피고. 그런데 자기가 피해 차량이라고 해? 말도 안 되죠. 태풍이 온 날인데요. 네, 불박차가 가는데 저 앞에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저 왜 저런가 가보니까요. 저 앞에서 차들이 다 옆으로 우회를 하네요. 옆으로 비키라고 그러네요. 여기 나무 하나 쓰러져 있네요. 그런데 나도 옆으로 비켜가는데 갑자기 꽝! 참나. 이 나무는요. 빵빵중업. 네, 여기 울산이에요. 울산의 빵빵중업에서 심어놓은 나무인데 저 앞에 하나가 쓰러져 있고요. 이것도 좀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가요. 이렇게 쭉 미리 안 보였어요. 미리 안 보이고 여기 뭐 굴다리도 아니고 뭐 비슷하게 이런 구조물 때문에 안 보이는 상태예요. 와보니까 차들이 다 옆으로 비켜가요. 미리 알았으면 유턴했을 때 유턴할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빵빵중공업 직원들이 옆으로 피해가라고 하네요. 피해가라고 그래서 피해가는데 갑자기 꽝! 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차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우위를 때렸으니까요. 치아도 망가지고 치아도 다치고 그랬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 나무는 빵빵중공업 소유예요. 자, 나무 주인인 빵빵중공업이 100% 책임져야 된다. 자연재해 기여도를 감안해서 빵빵중공업이 60 내지 70% 책임져야 된다. 빵빵중공업 책임 없다. 태풍에게 따져라. 태풍아 네가 책임져라. 투표 시작. 빵빵중공업이 100%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80%입니다. 자연재해를 감안해서 빵빵중공업이 60, 70% 책임져야 된다가 16%입니다. 태풍에게 물어봐가 4%입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불박차 보험사가 소송 걸었습니다. 소송 걸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졌어요. 완벽하게 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나무 관리 소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 이것은 빵빵중공업의 책임이 없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고가 큰 회사인데요. 큰 보험사예요. 큰 보험사한테 소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떤 증거를 냈냐면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이 있어. 이거 얼마? 수리비 얼마? 자차 보험금 얼마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 품이 있어. 그리고 보험금 지급한 거. 이거 자기네 내부적인 거죠. 예. 그리고 사고약도. 그래, 사고 이렇게 났다.
그리고 현장 사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인 것 같아, 사진.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증거 낸 게, 자,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위서, 얼마 정도다. 수리비가 얼마 정도다. 그 돈 얼마 줬다. 사고의 약도, 그리고 현장 사진, 그리고 원고 촬영의 사고 동영상. 이거 냈어요. 이거 갖고 이길 수 있나요? 증명을 해야 돼요. 뭘 증명해야 될까요? 그날 비가 얼마나 왔느냐. 바람이 얼마나 불었느냐. 평소 태풍보다 훨씬 셌느냐 안 셌느냐. 그리고 다른 나무들 다 뽑혔느냐. 그 동네 여기 말고 그 건너편에 산에 있는 나무들 다 뽑혔느냐. 간판은 얼마나 날아가느냐. 그래서 온 동네가 난리가 다 날아갔으면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멀쩡한데 왜 그것만 쓰러졌느냐. 그럼 나무를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면 일세. 뿌리 깊게 했어야죠. 그리고 바람에 좀 움직이려고 그러면 거기다 철사 같은 걸 탁탁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죠. 그리고 이미 나무가 하나 쓰러졌으면 미리 저 앞에부터 차량들을 통제했어야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걸 못한 거. 그런 걸 증명했어야 되는데 증명을 못했어요. 증명만 했으면 저것은 100% 인정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태풍이 자주 와요. 자주 오는데 나무는 태풍을 견딜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센 태풍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판결입니다만은 잘 가는데 태풍에 나무가 퍽 쓰러졌어요. 그 지나간 차를 때렸어요. 그때 지자체가 100% 책임지라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야 돼요. 쓰러지지 않도록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제대로 심고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증거 이게 빵빵 준 거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이 증거만으로는 나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송을 잘못한 겁니다. 소송만 잘하면 둘 중에 하나죠. 100대 0으로 인정받든가. 아니면은 태풍이 셌으니까 그거 좀 깎아주자. 그래서 한 30% 깎아주든가. 둘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소송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소장만 내놓으면 더 이기나요? 아니에요.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주장만으로는 안 돼요. 주장 그리고 증명까지 그래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불박차가 이제 큰 길로 나갈 거예요. 큰 길로 나가는데요. 그런데 천천히 나가는데 저기서 갑자기 뻥. 아니 우회전할 때 천천히 들어야지. 그렇게 세게 들어오면 어떡해. 나는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어차피 차 2대 못 지나가요. 여기 차 한 대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공간이 이 차가 이렇게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차 2대 교형은 안 됩니다. 그럼 우회전은 차 천천히 들어야 되죠. 그런데 저 차가 여기서 빠르게 꽝! 이때 불박차 상태는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면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래요. 상대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나는 이쪽에 붙어 있어요. 어차피 이 차 때문에 이 차 못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차가 여기 잠깐 서 있다가 이 차가 빠져나간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빠르게 부에 그래 놓고 상대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70대 30이랍니다. 아니 서 있는 사람 들이받았잖아요. 나 멈췄는데 팍 때렸잖아요. 3초 이상 서야죠. 금방 쓴지 얼마 안 됐잖아요. 100대 0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0입니까? 70대 30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으로 보이십니까? 투표 시작. 100대 0이 96%, 70대 30도 있네요. 70대 32, 2%. 불박차에게 10 내지 20% 있다는 의견이 2%. 뭘 잘못했나요? 불박차가 뭘 잘못했죠? 불박차가 단지 그냥 막연히 7대 3, 불박차 1, 20%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불박차가 어떻게 해요? 나가죠? 상대차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푹 들어올 줄 모르니까 내가 서 있어야 되나요? 여긴 반 잘라서 좀 내 쪽이에요. 내 쪽에 이 차는 일로 못 와요. 그냥 서 있다가 공간을 보고 들어야 되죠. 그런데 상대차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기서 난 저 차를 보고 멈췄는데 빵!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런 사고를 막으려면 조수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조수나 가족한테 내려. 저쪽에 혹시 우회전에 차 있으면 그 차쪽 막어. 그렇게 하시나요? 뭘 잘못했습니까? 3초 이상 서 있어야 된다? 아니 나는 상대차를 보고 멈췄잖아요. 난 최대한 반쪽 이쪽으로 나가면서 근데 저 차가 푹 맞은편에 있는 차 때문에 이 차 때문에 자기가 가상의 조항선까지 넘잖아요.
요 차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나로서는 완전 날벼락 멈춰야지. 우회전 천천히 들어야지. 불박차에게 잘못 1도 안 보입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입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자, 녹색 신호에 갑니다. 가는데 아니 거기서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대요? 여기에서 차들 쭉쭉쭉 가고 있었는데 쭉 가는데 이제 교차로 딱 들어갔더니 여기서 피할 수 있나요? 이 사고에 대해서 아니 저는 신호도 지켰고요. 속도도 과속도 아니고요. 앞도 잘 보고 있었고요. 진짜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차 2차로 차 때문에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네, 2차 때문에 안 보여요. 나도 이 차들이랑 같이 전부 다 똑같이 속도 맞춰야 되나요? 나는 앞차랑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쭉 갈 수 있는 거죠. 가는데 2차로 차는 좀 촘촘해요. 촘촘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천천히 가는 거죠. 난 쭉 갑니다.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가는데 2차가 브레이크 잡았다. 브레이크 잡아서 나도 브레이크 잡아야 될까요? 이 차는 여기서 가다가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려고 해서 속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습관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 눈은 이렇게 해서 저게 내 눈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불투명하죠. 블랙박스는 와이드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만 운전자는 저 앞을 보기 때문에 저게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십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갈 때 옆에도 보지만 나는 이미 쭉 가니까 여기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쪽? 그래서 이 차가 브레이크 잡은 거, 그리고 다 감안해 보세요. 옆에 브레이크 잡았으면 나도 브레이크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이번 사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 예상 못했는데요. 보험사나 경찰은 무조건 내가 가해자다. 치료 다 물어줘야 된다. 억울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 맞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무단횡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6%입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저 피할 수 있을까요? 옆에 차가 브레이크 잡았다고 그래서 옆에 차가 브레이크를 급제동했다고 그러면 뭐야 뭐 있나 보다. 옆에 차가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요. 옆에 차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저게 자 살짝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킥이 아니고요. 킥 하면 조심해야 되겠죠, 나도. 그리고 또 내가 이 차 뒤에 가다가 픽 먼저 가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난 정상대로 가고 있잖아요.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 저 차 브레이크가 내 눈에 들어올까요? 운전하실 때 바로 옆에 차 브레이크 잡는 거 들어오나요? 제가 볼 때는 운전자가 물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를 보죠, 여기를.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가 잔상에는 남을 수도 있어요. 네, 내 렌즈에 찍힐 수는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요 앞으로 신호등이 녹색이고요. 횡단보도 빨간불이고요. 근데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사람이 나오는 거. 이걸 예상해서 이런까지 예상해서 가려고 그러면 옆에 가는 차들하고 전부 다 기차놀이 해야 돼요. 그렇게 가십니까? 저는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검찰과 법원에서 검찰에 저러다가 사망하더라도 운전 잘못 없다. 갑자기 들어가 어떻게 예상하느냐?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불박차한테 한 40% 잘못 있다 그랬었어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는데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블랙박스 없을 때는 무단횡단자 60%였어요. 지금은 블랙박스에서 어떻게 피합니까? 암불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이만큼이 보입니다. 운전자 눈에는 얼마큼 보일까요? 운전자 눈에는 이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는 이만큼이 보여요. 여기 이만큼이 더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요만큼 보였잖아요. 운전자 눈에는. 근데 이만큼이 더 보여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는 전체의 반이 안 보입니다. 왜 이만큼이 더 보일까요? 블랙박스 그쪽에 가 있어요. 블랙박스 설치 위치가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이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운전자 눈은 요만큼 보이는데 여기는 이만큼까지 보여요. 이만큼 좀 더 심했네. 이만큼인데 여기까지 보여요. 근데 요만큼은 여기 뭐가 있죠? A필러. A필러가 상당히 커요. 보세요. 이 A필러가 생각보다 큽니다. 넓어요. 20cm. 와. 요게 20cm, 요게 20cm. 이 차가 좀 큰 차예요.
저 A필러가 생각보다 커요. 이거보다 넓습니다. 이거보다. 이거 2배 정도 되는, 밑에는 2배, 위에는 더 넓고요. 저 A필러 이렇게 딱 가리잖아요. 한 번 가리면은 계속 가려집니다. 이 A필러 관련된 건데요. 그리고 불박 렌즈와 사람의 시야는 다르다. 불박 렌즈는 사람의 시야보다 2배 이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차로 변경할 겁니다. 가다가요. 자, 여기에서 버스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차로 변경해요. 저 1차로 차가 깜빡이 켜면서 내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뻥! 네, 다시 한번. 불박차 여기서 차로 변경 들어가요. 네, 깜빡 켜고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갈 때 이 차의 깜빡이가 처음 켜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상대차 깜빡이 언제 켜지는지. 여기에서 내가 이미 들어가는데 깜빡이. 처음 깜빡이 켜질 때 언제가 보세요? 이때 깜빡이죠. 이때. 처음엔 아니. 자, 여기서 내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게 보일까요? 딱 A필러 각이에요. 불박차는 저 차 깜빡이 킨 거 못 봤어요. 내가 진로병에서 들어가는데 그리고 내가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뒤에서 쫓아오면서 때렸어요. 쫓아오면서 때려서 사고 났을 때 사진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미 자리 잡았어요. 자리 다 잡았는데 쫓아오면서 때렸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요차 보험서는 동시변경이야. 너는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갔고 나는 1차로 2차로 들어갔잖아. 동시변경이 50대 50이야. 아, 네가 먼저 들어왔어? 알았어, 그럼 60대 40 해줄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는 동시변경이라서 5대5 내지 6대4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블랙박스가 광각이라서 보였지만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A필러가 무지하게 넓었습니다. 상대차 우측 깜빡이 킨 것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오는 거 저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차 100% 잘못입니까? 상대차가 더 잘못입니까? 동시변경일 때는 50대 50입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상대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34%입니다.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4%입니다. 동시변경일 때는 50대 50이라는 의견도 2% 있습니다. 불박차가 이미 자리 다 잡았는데 와서 뒤에 따라서 뒤에서 때렸는데 저게 50대 50이라는 것은 전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불박차가 대각선으로 들어갔나요? 대각선으로 들어갔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2개 차로 연달아 들어가면. 근데 불박차가 대각선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서 쭉 가다가 이때 불박차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차로 변경할 때 이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때 깜빡이 켜는데요. 저게 안 보였어요. 내가 들어가는데 저 차가 나를 못 보고 때린 거죠. 상대가 깜빡이만 켤 게 아니라 옆을 직접 고개를 돌려서 봐야죠. 꺾기 전에. 2차로가 차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3차로에서 차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3차로 쪽 살폈어야 되는데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 100대 0 의견이면서 좀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좀 비스듬하게 들어갔으면은 상대차를 좀 그래도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보이나요? 여기서 좀 이렇게 깜빡이는 아까부터 끼고 있어요. 깜빡 하면서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이에요. 상대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 대 비정상, 정상 대 비정상 회담이에요. 그래서 100대 0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렇게 차로 변경한 차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들어가면서도 사각지대를 좀 힐끔힐끔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억지로 불박차한테 20%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정상에 대비해서 억지로 잘 안 보여도 고개를 좀 빼서 한번 좀 보지 그랬어. 그러면 불박차 20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0대 50으로 판결했어요. 이럴 때 난감하다고 하나요? 환장하네라고 하나요? 네, 환장하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불박차 보험사가 소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상대 측은 변호사가 있었어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근데 불박차 보험사는 변호사 없이 보험사 직원이 그냥 대충 지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저럴 때는 소송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증거 대충 내놓고 판사가 알아서 보겠지 그게 아니고 자 블랙박스에 보이는 게 이렇지만 내 눈에 이만큼 보인다. AP랑 이만큼이다. 그 내 차가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갔는데 그 차가 나중에 쑥 들어왔다.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서면 한번 써내야 되는데 보통 소액사건인데 준비서면 안 써내요. 변호사가 있으면 쓰는데요. 변호사 없으면 보험사 직원들은 그 보험사 부상 담당 직원들 그냥 소장 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알아서 판사가 해주겠지. 판사가 알아서 뭘 해줘요? 우는 애 젖주는 겁니다. 울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잖아요. 둘 다 변경이네. 변경 주상권에 50대 50. 판사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그러려면 준비서면에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써서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사고가 법원에서 50대 50로 판결됩니다. 참 답답하시죠? 그래서 소액사건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또 받아봐야만 되는 겁니다. 불박차는 무진장 억울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1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녹색 신호예요. 갑자기 토차 뭐 한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2차로 쪽에 서 있던 차가 뭐하러 들어오죠? 바퀴가 열리 이쪽으로 이렇게 불법유턴을 하려고. 아니 횡단보도 중앙분리봉 뚫린데 거기 일로 불법유턴을 하려고. 근데 아니에요. 저 불법유턴 아니에요. 저는요 2차로에서 1차로 피해 가려고 그랬어요. 요 차가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야 근데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나요? 우와. 불법유턴 시도 중인 것이 명백해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저거 불법유턴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건너가서 맞은편에 오는 차량 사고 났을 때 그때는 불법유턴이에요. 불법유턴 중앙수지원 사고인데요. 이쪽으로는 불법유턴 미수죠. 같은 방향끼리는 또 불법유턴 사고로 처리되지도 않고 안전운전 불이행 또는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상대 측에서는 난 단순한 진로변경이에요. 너 불법유턴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대 30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나. 그래 불법유턴 아니라고 치자. 그래 차로변경이라고 치자. 70대 30. 그럼 이게 70대 30 되나요? 그럼 이게 70대 30인가요? 그 보험사 도표 252. 그거 좀 누가 좀 삶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요 책에, 이 책에 도표 252. 거기 보면 이런 게 진로변경 사고는 70대 30이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이 책 언제까지 이거 펼치면은 이거 구석기 시대에 저 유물 그냥 저 박물관에 갖다 줘. 엉뚱한 소리 이제 그만합시다. 저를 어떻게 피합니까? 100대 0이어야 옳지요? 그렇죠? 허허. 에어백이 이렇게 터졌어요. 어떤 사고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고이기 때문에 저렇게 에어백이 크게 터졌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갑니다. 양방향 직진 신호인데요. 그런데 와, 저 학생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갑자기 야,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이 학생 진짜. 상대차가 직진 신호에 갑자기 유턴 들어왔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불법 유턴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안전운전 불이행 범칙금 4만 원으로 끝난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상시 유턴. 유턴 구역에서 상시 유턴이 돌았으면 신호위반도 아니고 중앙선취범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운전 불이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가 나 불법 유턴 아니야? 나 상시 유턴이야? 80대 20이야. 참 이런 걸 80대 20이라고 그럽니까? 상대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주장한대요. 제발 이제 엉뚱한 소리 하지 맙시다. 저렇게 위험하게 유턴하다가 큰일 납니다. 저렇게 급하게 유턴하다가 여기서 이 학생 때려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제발 상시 유턴은 언제 하는 거죠? 상시 유턴은 어떤 신호에도 유턴할 수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할 때,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 또는 저 멀리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리창이 깨진 거죠. 앞유리 깨진 거죠. 왜 그랬나?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저기 가서 우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3차로로 미리 갑니다. 3차로 가고 있었는데 우와 불박차는요. 이거 제한속도 70이에요. 70에서 62로 가고 있습니다. 62로 가다가 제한속도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차로로 간 이유는 저 교차로 지나서 바로 우회전해야 돼요. 3차로가 잘못 아니죠?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차가 상대적으로 느린 거 난 정상이에요. 가는데 저 차가 깜빡이 한번 켰어요. 켰다가 꺼요. 자, 여기서 깜빡이 한번 켰어요, 지금요. 근데 꺼요. 꺼서 쭉 가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까지 잡으면서 저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좀만 더 들어갔으면 거기 앉아있던 학생들 그냥 놓쳤으면은 대참사로 이어질 뻔했어요. 이야, 참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가 90대 10을 얘기한대요. 이야, 참, 아니, 여기 구렛나루 난 건 멋있지만 양심에 털 난 거는 진짜 90대 10이라니. 내가 그래도 거기서 정류장로 들어갔으면 큰일 나니까 그거 또 틀면서 내가 뒤집어지면서 진짜 감사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래. 에이, 참, 벌린 게 벌렸다고 아무 말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방구가 나면 안 돼요. 진짜 불박차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틀면서 내 차가 뒤집어지면서 그러면서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이건 100대 빵이 아니라 500대 빵, 1000대 빵, 만대 빵입니다. 만대 빵. 마지막 영상입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중요한 영상입니다. 가겠습니다. 불박차가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가네요. 불박차가요. 이때 멈춰야죠. 황색 신호로 바뀌면은 멈춰야 되는데 저기까지 거리가 한 40m는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멈추지 않고 속도를 더 냅니다. 더 내서 가는데 이때 바뀌었습니다. 이때 바뀌면 여기가 상시 유턴 지역이네요. 예, 이게 상시 유턴이에요. 요 밑에 언제 유턴할 수 있다라고 글씨가 없었을 때 여기서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시 유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턴할 수 있는 시기를 써놓은 데가 있고요. 이렇게 U자만 써 있으면은 저것은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 유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박차가 이때 멈춰줬으면 횡단보도 앞에 멈췄으면 이 차들이 이렇게 유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차들은 불박차 달려오는 걸 보고 지금 유턴하면 안 돼. 그런데 상대차는 어디서 들어오나요? 상대차는 이야, 아니 여기서 기다렸다 유턴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직진차로에서 들어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옵니다. 중앙선을 그대로 이런 유턴은 불법 유턴이죠. 나는 황색불에 멈췄을 때 멈추지 않고 신호 위반했습니다. 상대는 불법 유턴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둘 다 똑같아. 나는 불법 유턴, 너는 신호 위반. 쌍방이야, 쌍방. 50대 50이야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대 50이다. 불법 유턴이 더 잘못했다. 신호 위반이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50대 50이라는 의견이 14%입니다. 불법 유턴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8%입니다. 신호 위반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상대차가 어디서 들어왔나요? 유턴을 하려면 여기서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차는 들어오는 각도 보세요. 2차로에 들어왔는지 3차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지만 여기서 유턴할 때 앞을 봐야죠. 그리고 저 차가 들어올 때 저 차가 신호등을 보고 들어오는 걸까요? 여기서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빨간불 바뀐 건 보고 그냥 들어옵니다. 저는 불박차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유턴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상시 유턴이라는 것은 안전할 때 하는 거죠. 맞은편에 직진해 온 차가 없을 때 도는 거예요. 신호도 물론 중요하죠. 네, 빨간불이면 차가 안 올 때 돌 수 있지만 그러나 뭐가 달려오면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쑥 들어서 저는 유턴차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턴차 잘못이 한 70%는 돼야 되겠다. 불박차 한 30%, 유턴차 70%. 그런 생각으로 소송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과연 이럴 때 법원의 판결은 어떨지 법원의 판단 받아보자. 그래서 1심에서 한 7대3 나오면은 그냥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심에서 100대 0이 나왔어요. 불법 유턴차 100% 잘못이라 나왔어요. 왜냐면 내가 신호 위반했지만 너는 갑자기 푹 중앙선 침범했지 않느냐. 그래서 원고의 신호 위반과 이 사고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내가 신호 위반한 건 이미 지나간 거다. 이미 지나갔고 너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아, 20에 100대 0이 나왔어요. 아이 참나 100대 0이 제가 생각했던 100대 0은 아닌데 저는 7대3으로 생각하고 소송했어요. 상대가 항소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항소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소심에서는 80대 20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나 12054.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70대 30보다 저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선 침범에서 꺾은 불법 유턴차의 잘못을 80%를 봤어요. 그래서 판결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기는 서로 앞이 잘 보인다.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유턴 허용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상대차는 유턴구역과 가까운 곳에 유턴했다. 풀방영상 보면은 황색 신호가 됐는데 그럼 멈춰야지. 충분히 멈출 수 있죠. 딜레이 버전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더 빠르게 진행했다. 그래서 횡단보도 지날 때 그때는 빨간불로 바뀌었다. 예,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리고 빨간불이면은 맞은편에서 유턴할 수 있잖아요, 상대차. 물론 상대차는 빨간불이 아니더라도 차 없으면 유턴할 수 있어요. 상대차는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 유턴했다. 그러나 그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니까 차가 안 올 줄 알고 돌았지. 좀 성급한 거 있어요. 그래서 불박차가 신호위반하지 않았으면 이 사고 안 났다. 그래 네가 신호위반 안 했으면 저 차가 중앙선 침범하든 어쨌든 사고 안 났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불박차 보험사가 상대 유턴한 쪽 그쪽 운전자한테 50대 50으로 이미 합의가 끝났어요. 불박차가 저쪽에 대해서 50대 50이 끝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박차 보험사가 한 것이지 불박차 운전자한테는 그걸 갖다 그대로 적용해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험사가 50대 50 해줬다는 것은 그거는 불박차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니냐. 불박차도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요건 조금 요 내용은 안 집어도 되는데 그래 이미 보험사끼리 50대 50 끝났다. 보험사끼리. 그래서 그거까지 참작해서 전체를 볼 때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중앙선 침범 유턴한 상대차가 잘못했다. 그런데 원고도 신호위반한 것은 잘못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8대 2로 본다. 불법 유턴차 80, 신호위반 20. 물론 이게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첨예하게 싸웠어요. 첨예하게. 이번 사고 저는 70대 30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불법 유턴이 70, 신호위반, 황색불 신호위반은 30 정도 봤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첨예하게 싸웠어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정책적으로 소송한 겁니다. 이 항소심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상당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유턴은
신호 떨어져서 바로 하지 마시고요. 맞은편 차가 오면 기다려야지. 뻔히 보이죠. 눈은 앞을 보라는 겁니다. 유턴은 안전할 때 하는 거예요. 신호 떨어져서 나 무조건 놀면 되지? 그래서 유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순서대로 줄줄이 하십시오. 지금 저 차가 성급하게 빨간불에 차가 안 오겠지?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차들 유턴한 차예요. 순서대로 기다려서 1차로 들어와서 앞에가 돌고 줄줄이 유턴이 제일 안전합니다. 성급하게 내가 먼저 가야지. 그럼 중앙선 물고 가는 거. 상대가 신호위반했더라도 신호위반보다 법원에서는 불법 유턴, 중앙선 물고 급하게 유턴하는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물론 불박차도 잘한 건 없어요. 네, 황색불이 켜지면 속도를 줘서 멈춰야죠. 잘못했지만은 신호위반한 불박차, 황색불에 무리하게 지나간 불박차도 잘못했지만은 무리한 불법 유턴이 더 잘못입니다.